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5페이지죠.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심화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죠. 1번 갑은 민법 제 1066조에 따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그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은, 자, 물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3번 갑이 사망한 때겠죠. 다만 성립한 때는 언제냐면 1번 유언장의 작성을 완료한 때죠. 다시 말하면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이미 뭐가 돼요? 성립됐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효과가 뭐예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시점은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일종의 성립요건, 유효요건과 관련된 문제죠. 2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에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우리가 착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중요합니다. 결론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X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이중매매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요 2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상속인 병은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상속받은 포괄 승계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고요.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가장 전형적인 오표시 무효 원칙의 사례, 자연적 해석의 사례인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그 의사대로 X토지에 대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일 정소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라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3번 문제죠. 다음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무효냐 유효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그 동기가 표시도 안 됐고요. 또 상대방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고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일단 답부터 먼저 보시면 5번 무효업자 갑은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그럼 이거는 돈을 차용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다만 그 동기가 뭐예요? 밀수니까
동기가 반사회적이고요. 이것이 무효가 되려면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볼까요? 1번 유분한 값과 유분여율이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반사회적이죠. 2번 동업자 값과 을이 갈라서면서 갑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이 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평생 동안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요. 따라서 반사회적입니다. 3번 갑은 국가 기밀을 빼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4번 공무원 갑은 퇴직 시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그렇지만 4번 지문처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한 것도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입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중매매인데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틀리는 일이 생겼어야 되는데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순이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근데 문제지문에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1번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번 지문을 선택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맞는 지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병이란 갑의 배신적 행위에 대해서 뭐 한 거죠?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물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죠.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왜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그에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받았다. 판례할 때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2번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에서 이중매매가 무효인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지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답은 뭐죠? 2번은 뭐죠? X죠.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을이 병에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갑을 대의해야 되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4번은 25의 기출문제고 5번은 기출문제가 아니지만 대단히 뭐예요? 유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문제 자체는 어차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기셔서 6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유효하죠. 다시 말하면 제2매수인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1번처럼 악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갑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럼 왜 무효겠습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유치권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는 물론 유치권의 대상이 되겠지만 뭐 매매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중매매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죠. 사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행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는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채권자에 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도 채권자이긴 하지만 금전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는 거죠. 5번.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을한테 팔았고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누가 소유자죠?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어요. 다만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냐면 취득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을의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거든요. 따라서 을은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갑과 을 사이의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이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병은 잘 아는 병이죠. 적극 가담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나 좀 아나 그냥 뭐요? 아는 병, 악의 병이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병은 이미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아주 쉽죠. 그죠? 1번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만 한 을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으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들은 뭐 길기만 하지 큰 정보는 없죠.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해 주었다. 틀린 것을 찾고 장면도 문제네요.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대금을 받았지만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는 바람에 못 넘겨봤죠.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반사배적에서 무효죠. 따라서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죠. 4번. 만약에 반사배적에서 무효라면 전득자인 정,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만약 병의 대리인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9번 문제가 나오는데 틀린 곳은 모두 몇 개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길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해요. 다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한 후에 새롭게 다시 반환하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첫 계약을 원으로 해서 아파트를 이전 등기해 줬다면 그 이전 등기해 준 아파트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새롭게 돌려주기로 계약했다면 그 새로운 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니은번이 아니라 디귿번이군요. 그죠? 디귿번 보시면 의사시험 학교를 위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됐어요. 물론 이건 뭐죠? 반사회적이죠. 다만 계약을 해소시키고 위 금원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 새로운 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새로운 계약은 무효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반사회적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리을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 보시면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이 미혼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셔야 되고요.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인 것이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비읍번 읽어보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부네요.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어요. 그러면 유지되는 동안 마음대로 팔아먹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읍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 비읍해서 총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관한 사례죠.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왜 그런지 나중에 일단 착오일 때 볼 거고요. 다시 한번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이유로는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보자고요. A와 B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004 XS동 969의 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의사는 갑토지를 사고 팔고자 했는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었느냐면 을토지라고 적었어요.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인데 여기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시면 쌍방 모두가 갑토지임을 알았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쌍방이 뭐예요? 합의하였으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니까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는 말소하고 뭘 이전 등기해 줘야 돼요? 갑토지를 새롭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결론인 거거든요. 따라서 1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3번도 뭐죠?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을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갑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1,000만 원은 면제해 주겠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000만 원 뭐예요? 면제한 거죠. 그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은 실제로는 자신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면제 의사가 없었음을 을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00만 원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게 답이죠. 왜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자연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 굉장히 좀 짜증나고 길긴 하지만 꼼꼼히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이해하시면 끝인 거죠.
2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를 병에게 훨씬 높은 금액에 미등긴 채로 전매하면서 만일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경우 이를 병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갑이 세금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자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은 그 토지를 매수해야만은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현저히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히 높은 액수 불균형이 있으니까 뭐만 추가된다면요? 궁박을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1번 을은 갑과 매매계약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갑에게 추정할 수 있다. X.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2번 병은 갑과의 전매계약이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여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자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법 조건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이면 그 무효를 갑에게 추정할 수 있다. X.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3번 병이 갑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궁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솔무경험은 아니었다면 이를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X.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4번 병이 갑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을 할 수 없다. X. 궁박은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이유는 묻지 않죠. 5번 위 전매 계약 당시 병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갑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병은 위 전매 계약의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임을 추정할 수 없다. 맞죠?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죠. 사례 문제 좀 풀어보시면 좀 짜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지만 다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꼼꼼히 검토하셔서 내 거로 만드신다면 충분합니다. 그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